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론도 집값 상승할 때 엄청 부채질 했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언론이 난 정말 야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끌부 민원할 때 자기들이 부채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다른 데 하면 투자하다 호재일 것이다,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집값 오른 사람들, 원사 바른 사람들 많아도 소위 이제 벼락거지다, 자고 일어났더니 난 거지가 되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마구잡이로 만든 곳이 어디더라? 언론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연끌 위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얘기하죠? 한참 전에 얘기했어야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시나리오로 각본을 짜고 있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 여러분 아직도 언론 믿어? 나 언론 기사 안 믿어요. 다 안 믿어. 안 봐.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왜 봐요? 봐도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팩트 체크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냥 수박 글핥기 식으로 키워드만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쓰잖아요, 여러분. 뭐 NG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뭐 아파트 비트 연끌도 그렇고. 지금도 웃긴 게 뭐냐 하면, 부동산 기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야, 사람 약 올리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반등한다. 참 진짜 몇 개 거래된 거 가지고 반등한대요. 어. 왜? 다시 또 연끌 또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한번 또 후구들 또 집어넣으려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등이야, 반등. 반등 호재. 이 말 진짜 제일 싫어. 왜냐? 그동안 연끌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벼락거지 못 집어넣으니까 이제 반등 호재, 상승. 이 세 가지 다 정말 싫어요, 진짜. 이거 다 요즘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사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 반등, 호재, 상승.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등하면 안 되나요, 지금? 생각해봐. 지금도 집값 비싸. 이런 팩트를 얘기할게요. 지금도 내려갔어도 집값 비쌉니다. 집값 비싸다니까? 여기서 내려가도 비싸다니까요. 애초에 올라간 게 말도 안 되다 보니까 비싸다니까? 어? 아니,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5억짜리 집이 6억 내려갔어. 그럼 그거가 안 비쌉니까? 비싸죠, 여러분. 거기다 금리도 비싼데 대출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막상 있잖아요. 뭐 이제 미디어에서 뭐 거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실거래 보세요, 여러분. 실거래 보면 막상 실거래 흔적이 별로 없어.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1000세대가 넘는 데 있잖아요. 막상 실거래 보면 잡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반등이야? 진짜. 나머지 990세대는 뭡니까, 그러면? 사람 바보랍니까? 한 번 속였으면 이제 두 번 속입니까? 이것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살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가정이 있다거나 뭐 가족이 많은 사람 아니라면, 혼자 사는 사람이면 아파트 굳이 막 뭐가 안 매도 돼, 솔직히 말해서. 왜 자꾸 9평8사에 못 집어넣어서 한다리야? 9평8사. 왜요? 건설사들이 9평8사만 대놓고 지으니까 어떻게든 강제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9평8사란 말도 웃기다. 무슨 9평이야? 1인 가구 많은데. 여러분, 9평8사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전용면적 84 타입, 25평, 주거면적 34평짜리. 주거면적 이제 110제곱미터, 그리고 전용면적 84 타입. 요걸 가지고 이제 9평8사라거든요. 주거면적 이제 34평. 요게 제일 많아요, 전국의 아파트 제일 많아. 보통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있는.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혼자 살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가정을 꾸리려고 만들었을까? 가정을 꾸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집을 많이 만들었겠죠. 근데 비싸잖아요. 벽을 높게 쳐놨잖아. 거기다가 앞으로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자꾸 뭐 9평, 9평. 이제 9평 좀 그만하면 안 되나? 미분양 그렇게 많이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아직도 순진한 젊은 사람들 앞길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지금도 연끌하신 분들 거래가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가 뭐야? 아니, 씨, 아파트가 군대입니까? 아파트가 뭐 사단이야? 어?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뭐 전투형이에요? 전시형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도 문제가 많잖아. 강남에 짓는 아파트도 사실 문제 많잖아요. 나는 그런데 왜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아니, 비싼 돈을 주면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더 좋은 일꾼을 가지고, 문제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비싸게 지은 아파트 문제가 더 많아? 아무튼 저는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뜩이나 젊은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사람 바보랍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봐. 설령 아파트 값 떨어진다 해도, 더 떨어진다 해도 돈이 없어, 젊은 사람들.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대출 어떻게 갚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해주잖아. 거기다가 금리가 비싸잖아요. 금리가 말도 안 돼 비싸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금에 이자까지 하면 매달 나가는 돈만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그거 감당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살려고 들어가려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또 연끌해야겠죠. 애초에 은행에서 그만한 대출을 해줄지도 막무하고 대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금리가 많이 비싸가지고 오해가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제발 좀 이런 장난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없는 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몇 단계를 점프하여 부자로의 삶을 갈망하다 부자들의 밥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호구들.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아파트 좋은 공간에 생각하는데 아파트에 그렇게 너무 뭘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아파트 뭐 거의 뭐 종교 같아, 종교. 저는 있잖아요. 아파트나 빌라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살면서 불편함이 없고 익숙하고 그럼 장땡이야.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다 있잖아요. 층간소음 다 있고 일조권도 문제 있고 특히 서울 아파트는 용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용적률이 높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가 따닥딱 붙어가지고 해도 안 들어오고 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분양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좋아 아파트 닭장이야 닭장. 해가 떴는데 해가 안 보여. 그런 아파트 많잖아요 서울 쪽에. 수도권 쪽이 많잖아요. 날씨를 확인을 못해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단점도. 단점도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또 또라이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동에다 몇 명씩 있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좋은 공간에 얘기하는 것도 좀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무리해서 빚을 져가지고 뭔가 집을 사는 행동을 이제 멈춰야 돼. 물론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버는 돈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민이잖아. 서민이면 그냥 서민답게 살면 돼요. 서민답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거 믿지 마십시오. 건설 관련 믿지 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존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버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지 않은 사람보다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더 많을 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파트 신축 들어가서 다 빚쟁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 전부 다 영끌이에요, 영끌. 죄다 영끌이에요. 그분들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버거울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들어가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아파트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이제 1000세대가 있으면 한 6, 70%가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매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매매 중에서도 좀 여유 있게 자기 자본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상당수는 영끌이야. 영끌. 아파트 막 브랜드 알려진 데 살고 있다고, 아, 저 사람들 저런 데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아, 이번 달 원금 이자 여기서 더 올리면, 우리 어떻게 되지? 적자인데, 일 하나 더 해야 되냐? 아, 왜 부동산에 소식이 없는 거야, 내놨는데. 또 내려야 돼?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할 때 비싸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여러분 이제 실거래가 한번 보세요.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있잖아요. 시중가보다 2, 3억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사가 이게.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그렇게 손해 보면서 강신장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미디어에서 뭐 집값이 올라갔니 뭐니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것만 더 집중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빚 없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빚졌다가 평생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